안녕하세요. 방구석 김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금 보호 급히 말 바꾸는 옐런 08년 긴급 경제안정법이 떠오른다입니다. 최근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구체적으로 옐런 장관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포괄적 보험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관련 외신 기사입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해 보면 옐런 장관은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 파산 이후 상원의회에서 연방은행은 의회 승인 없이는 모든 미국 은행의 예금을 보장하는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만이 특별히 보호받은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공화당 측에서는 이게 이제 불공정한 관리라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제 관련 기사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3월 23일 목요일 은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이게 이제 3월 23일 날 나온 기사예요. 옐런 장관은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위험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예금을 보장했던 것을 말하죠.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옐런 장관은 미국인들의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발언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랑 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말이 바뀐 건데 22일 수요일에는 분명히 모든 예금자의 예금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보험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3일 목요일에 하는 말은 은행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니까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발언이 좀 상반되죠. 사실상 미국 은행의 예금에 대한 통제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옐런 장관의 말이 현실화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옐런 장관의 발언에 따른 주식시장 상황. 이제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 만에 이렇게 발언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관련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옐런 장관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나스닥 지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2일 수요일 옐런 장관이 포괄적인 보험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후 크게 하락했던 지수는 23일 목요일 은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발언에 힘입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일에 옐런 장관이 그랬죠. 포괄적인 보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23일에 급히 말을 바꿔서 추가적인 조치, 똑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하락하던 게 그나마 이제 여기 위에서 마무리를 했죠. 미국 외신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시기 미국 정부가 시행한 금융 안정화 조치가 다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2008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모든 은행의 예금자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까? 신기하게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2008년 9월 15일에 미국 정부는 지금하고 놀랍게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나스닥 월봉 차트인데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를 보면 이날이 이제 2008년 9월이에요. 미국 정부가 긴급 구제금융 조치를 시행한 날입니다. 그 뒤로 이렇게 줄줄이 떨어졌죠. 옐런 장관의 23일 목요일 발언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2008년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미국 정부의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는 당시에 한국에서도 크게 뉴스로 다뤄졌었는데요. 이게 이제 관련 SBS 뉴스입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링크 있으니까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위에 SBS 기사를 보면 당시의 긴박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보면 진짜 역사는 돌고 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제 과거보다 긍정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하기가 좀 어려워요. 분명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 때보다 미국 은행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대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21년도에 꾸준히 은행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각 나라들도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등 향후 금융위기에 대해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죠.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찾아오는 위기가 다소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니까요. 다만 과거보다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트럼프 정부 시기에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했었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반대로 중소지역은행들의 경쟁력은 약화됐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이 다 시장을 장악하니까 중소지역은행들이 경쟁력이 약화된 거죠. 이로 인해 무슨 문제가 발생했었냐면 중소지역은행들이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고 자꾸 리스크 있는 상품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지역은행들이 더 취약해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소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런 상품에 손을 댔습니다. 예, 굉장히 리스크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미 의회에서 긴급 경제안정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패키지를 발표했었는데 이 패키지가 이제 주로 국내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재무부부터 국민들까지 폭넓은 분야의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굉장히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이 예금자 예금 보호하고 은행들 국채 사주고 내용이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 기사를 링크해놨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들어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랑 지금이 진짜 다른 게 2008년에는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긴급 경제 안정법이 통과돼가지고 정부가 원하면 이거를 구제금융 패키지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약간 불공정한 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에 정책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당시와 같은 구제 금융 조치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긴급 경제안정법을 근거로 그냥 정부에서 하고자 하면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 2003년 현재 미 의회의 허가가 없이는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을 시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죠.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 한도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좀 불공정한 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험 들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의 예금자 예금을 보호합니까? 그리고 파산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시가대로 더 비싸게 사준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불공정하죠. 심지어 4월 이후부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어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현재 위기 상황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절호의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쉽게 이거를 통과시켜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결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미국에서 촉발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리스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소시민인 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열심히 일해서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 없이 본질적인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데요. 따라서 미 정부가 구제금융을 시행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더라도 이로 인해 없어진 가치가 돌아온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분명 빚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랑이 등을 타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도망치기보다는 상황을 잘 살피시고 자산을 분산하는 등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